구독자 10만 기념으로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환승연애 안에서의 최애 장면이 있으신가요? 자동 애칭이 있으신가요? 걸그룹 시절에 대시 받아본 적 있나요? 멤버들과 연락을 하는지, 오빠랑은 결혼을 언제 하시나요? 우선 제가 확실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녕 다독이들. 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이게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좀 어색하네. 제가 드디어 구독자 명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볼게요. 아직 조금 적응은 안 되지만 나 왜 이렇게 그게 민망하지? 오늘은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제가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연애 상담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저에 관한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취향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좋아하는 향과 색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서경이가 보내준 질문인데 고마워 서경아. 근데 뭔가 질문이 너무 서경이다워가지고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우디향을 되게 좋아하고요. 중성적인 향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꽃향도 되게 좋아하는데 꽃이 막 이런 꽃보다는 뭔가 수선화나 들꽃향 같은 좀 은은한 꽃향을 좋아하는 것 같고, 머스크향이라든지 비누향 이런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색 같은 경우는 좀 채도가 빠진 은은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보라나 연하늘, 그리고 좋아하는 향수도 물어봐 주셔서 바로 요 입생로랑의 리브르 향이고요. 이거는 구찌 블룸 향입니다.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많이 뿌리는 편이고요. 전 그날의 무드나 뭔가 착장에 맞게 선택해서 향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향수들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짜르르륵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동인가요? 네, 저는 외동입니다. 외동달입니다. 네. 두 번째, 취미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노래 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나요? 노래 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정말 딱 이렇게 소소한 것들인데, 저는 아무래도 행복을 일에서 오는 성취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일을 딱 끝내놓고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의 인생 드라마는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해요. 진짜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모르겠고, 딱 시즌이 되면 돌려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은근히 스릴러나 범죄 관련된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백꽃 필 무렵은 그런 요소들도 있으면서 뭔가 드라마적인 것도 있으면서 사랑도 있으면서 설렘도 있으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배우분들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의 인생 드라마이고요. 인생 영화는 어쩔 수 없이 해리포터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리포터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 SF나 그런 스릴러 장르도 되게 좋아해서 노트북이나 이터널 선샤인 같은 로맨스 영화도 물론 너무 좋아하지만 인터스텔라라든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라든지 이런 종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딱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불현듯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미스 슬로운인데 그것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거는 그냥 운동하고요. 그냥 누워서 쉬는 거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환승연애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환승연애 안에서의 최애 착장 아니면 최애 장면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최애 장면은 딱히 꼽을 수 없는 것 같고, 최애 착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환승연애 안에서의 저의 스타일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제가 환승연애 나간다고 했을 때 착장을 짤 때 조금은 무난한 거,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옷보다는 어떤 분의 남성이 나올지 모르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너무 저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옷을 입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게 된 그런 그 와중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착장이 마지막 최종 선택할 때의 착장이에요. 화이트 팬츠에 위에 이제 카라가 있는 니트였는데 핏이나 이런 전체적인 무드가 조금 마음에 들었다? 해서 최애 착장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식이 환연에 나간다면 허락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같으면 무조건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난 죽어도 나가야겠대. 어떻게 해서든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X가 누군지, 같이 나갈 X가 누군지에 따라서 허락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환승연애를 찍는 와중 힘든 순간순간 사이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데이트할 때가 그래도 가장 숨통이 트이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 안에서는 너무 힘들었고 특히 오빠와의 일들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가장 그래도 행복했다. 그렇습니다. 누구랑 데이트? 나? 그러니까 누구랑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집을 벗어나고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솔로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싶은 연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성분이 근데 솔로를 하시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왜 계속 그러니까 솔로를 가정하냐는 그게 궁금하다는 어쩔 수 없어. 궁금하실 수 있어. 왜 요즘에 뭐 솔지상, 핫시상, 뭐 낯솔상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핫시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솔지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그냥 연애 프로에는 제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오빠 많이 나가면 어디 나가고 싶어? 오빠 그 옛날에 솔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 나가서 뭐 시합해서 뭐 다 이겨버려야 된다는 등. 이상한 말 하지 마. 자, 다음 동진 오빠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우선 다동 애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을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빠 우리도 좀 뭔가 애칭 같은 거 정해볼까? 라고 했는데 오빠도 뭐 이상한 송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송저 고릴라거든요. 네. 오마카세 목격담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요. 뭐 지방에서 뭐 만남이 목격됐다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랬는데 아예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더라? 남자가 여자를 되게 극진히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라고 내가 널 너무 극진히 보시는 그 모습을 넘어가라 빨리. 그래서 안 있던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상정이야. 민영이가 상정이를 100%야. 하긴 근데 저희는 오마카세도 안 가요. 진짜 사귀면서 한 번 갔나? 한우 오마카세? 그거 말고는 오마카세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비밀 연애 때와 지금의 차이점, 오빠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오빠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 점이지만 가장 많이 달라졌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저희 사이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의 관계에 있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된 것 같고 저희의 관계성이 조금 짙어졌다 혹은 발전했다라는 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동진 오빠가 된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몸이 좀 건강해지는 그런 행동과 활동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재회 결심 계기. 다혜 언니의 입장에서의 재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오빠가 준 믿음이 계기가 된 게 커요. 오빠가 그때 재회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고여있는 관계에서 뭔가 다른 연애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
라는 얘기에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빠의 그런 확신을 믿고 따랐던 게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재회의 가장 큰 계기는 그냥 오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동진 오빠랑은 결혼을 언제 하시나요? 결혼을 언제 하실 거냐, 식장은 어디를 할 거냐, 뭐 결혼에 관련된 질문들이 사실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확실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첫째로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의 저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상대가 동진 오빠라는 것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사실 이건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나 지금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옆을 봤는데 오빠가 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할 거고요. 저는 또 누구를 만날 때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빠는 13년 동안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에게. 다만 그냥 제가 지금 결혼 생각이 없다. 저희가 워낙 오래 만났고 사랑의 결말이 곧 결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의 뭔가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셔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공개 연애를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럴 것들이 아직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저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날지, 엔딩이 어떻게 날지 한번 함께 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티 때 얘기를 또 해보자면, 걸그룹 시절에 행복했던 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매 순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뭐 힘든 것도 있고 버거운 것도 있고 나름의 뭐 그런 고충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껏 무대에 설 수 있고 팬분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나, 모든 순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걸그룹 시절에 대시 받아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진짜 유명하신 분한테도 대시를 꽤 받아보았고요. 되게 의외인 분, 이분이? 약간 이런 분도 계셨고, 되게 잘생기고 내가 사람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 호감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분도 계셨어요. 아니 계셨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물론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에게 오는 그런 대시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무대나 제가 비춰지는 모습과 본연의 저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나의 뭘 보고 좋다고 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고, 뭐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모르죠. 뭐 사귀었을 수도 있고 뭐 만났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약간 그런 반감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철벽을 좀 많이 쳐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프로 철벽녀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고백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0 고백 1 차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막 섣불리 막 이렇게 선긋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활동곡의 최애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익스큐즈미랑 핫베이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시절이 또 나름의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멤버들과 연락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각자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베스티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는 그게 더 너무 좋고 고맙더라고요. 팬분들이 저 뭐 베스티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면 베스티 때부터 팬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더 애틋하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 좋아하거나 덕질해본 연예인이 있으신지 라는 질문이 좀
저에게는 맥락이 같아서 한 질문으로 묶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나서거나 관심 받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무대에 섰을 때의 희열이나 행복감 뭐 이런 거는 알았던 것 같고 춤 노래를 좋아했다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동방신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동방신기를 좋아했던 게 저의 약간 유일한 그때 삶의 낙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콘서트 다 가고 공방 다 뛰고 앨범 막 종류별로 막 다 사고 막 그랬었어요. 나오는 방송 같은 거 다 다운받아서 막 갖고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동방신기 공방을 간 거예요. 정말 막 밤을 새서 24시간 동안 막 덜덜덜덜 떨면서 교복을 입고 음악방송 앞에서 막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오정반합 이렇게 나왔을 때 컴백 무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록곡도 하시고 타이틀곡이 막 2곡이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무대를 좀 여러 개 하셨거든요, 방송에서. 오정반합이 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제 앞에서 줄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3-4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난 오정반합도 못 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24시간을 기다렸는데 뭐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암울한 느낌으로 3-4시간을 또 더 기다렸어요. 이제 자 이제 다음 무대 이제 수록곡 들어갈게요 들여보내셨는데 제가 시아준수 선배님의 팬이었거든요. 근데 시아준수 선배님이 오른쪽 끝에 항상 서 계세요. 제가 맨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딱 서서 딱 보니까 1열 바로 내 눈앞에 시아준수 선배님이 계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뛰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막 저희끼리 면봉신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면봉처럼 이렇게 너무 쪼꼬매가지고 그때 딱 부르셨던 노래가 러브 인 디 아이스 하면서 진짜 내 눈앞에서 그 노래를 하는데 뭔가 그때 느꼈던 그 벅참과 희열은 뭔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가수가 되어야겠다. 아이돌이 되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군가가 나로 인해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딱 그때 확고하게 했던 것 같고 그게 저의 가수가 된 계기입니다. 저는 뭔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힘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겪고 느꼈기 때문에 팬분들의 마음이나 덕후의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성숙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조금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띄엄띄엄 보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모든 면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저도 13년 만났지만 오빠를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렇게 툭툭 던지는 문장에서 되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심연에 갖고 있는 그런 속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자리, 솔직한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유익 있게 보면 그래도 조금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평소 가지고 있는 인생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성취감을 줬으며 살자 라는 것이 저의 인생 가치관입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 노래 장르나 컨셉, 춤,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과 넘버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노래와 무대에 관련된 일들이고요. 노래 장르나 컨셉은 제가 앞으로 차차 이제 저의 노래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춤은 너무 추고 싶은데 퍼포먼스적인 노래도 너무 내고 싶은데 제가 그건 혼자 준비하기 너무 좀 스케일이 커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던지 회사가 생긴다면 회사와 함께 준비를 해보던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전에 뭔가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꼭 춤을 준비를 해서 전직 아이돌의 면모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도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분야여서 크고 작은 역이든 어떤 역할이든 지나가는 행인 1인이던 네,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과 넘버 같은 경우는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 너무 많아요. 공연 올라가는 알라딘도 사실 제가 예전에 오디션을 봤었고, 시카고도 그렇고, 제가 또 스릴러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장르의 뮤지컬이나 장르나 이런 거 딱히 가리지 않고 뮤지컬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넘버는 제가 입시 때 불렀던 넘버가 있어요. 바로 영웅 넘버 중에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요 라는 그거를 한 소절 불러볼게요. 경복궁 앞들을 휘젓던 낭인들의 칼날, 불타는 시신 떠나시던 마마를 저서리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눈 감으면 되살아나는 생생한 그날의 모습,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황후마마여. 그리고 이제 팬미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최대한 11월 아니면 12월 안에는 꼭 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자리 만들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Q&A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